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입을 이제 처음 준비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느라 어떤 책을 먼저 봐야 할지, 그리고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작업을 한 교재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네가 하는 편입 영어, 내가 하는 편입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모두가 편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누군가는 편입 합격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편입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아마도 조금은 더디게, 조금은 좀 힘들게 갈 수 있을 텐데, 이 책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편입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책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 교재는요, 편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모든 문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이 두껍죠? 페이지가 전체가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컨텐츠입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이제 보실 텐데, 사실 이 편입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필요한 핵심 부분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체 내용을 다 봐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의견을 모두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다 훑어보시는 건 당연한 일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 많은 내용을 언제 다 암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난이도, 그 다음에 중요도를 체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별표 3,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한 번만 그냥 훅 넘어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에 따라서 진행해서 오시면 되고요. 단,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탑7 이상의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신다면 전체 내용을 훑어서 공부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편입의 바이블처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모든 편입 문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책 봤다가 저 책 봤다가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양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지만, 하지만 제가 우선순위를 체크해 드리니까 그거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자, 목차 내용을 보시면요, 문장의 구성부터 문형, 그리고 접속사, 품사까지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동사 파트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은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긴 합니다. 출제율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문장 구성의 핵심 성분을 이루는 품사 부분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책의 중요한 특성을 알려주는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우선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수거들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수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찾으시긴 되게 힘드실 텐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던 수거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됐었던 단어들, 수거들은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나오는 부분은 따로 또 제가 수업 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단어들을 정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 교재 참고라고 해서 박스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참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냥 완전 자동사 또는 일형식 동사다라고 암기하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서강대학교에서 출제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흔히 리브나 다이는 자동사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요, 자동사가 아니라 동종 목적어를 갖는 동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실 수 있게 참고라는 박스로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학습하시면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학습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과정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비슷한 단어들 또는 의미가 유사하지만 기능이 다른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보통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시험 문제 푸실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어만 보셨을 때는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래쪽에 모두 이렇게 예문으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단어를 학습하시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뜻들을 갖고 있는 단어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아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 훨씬 더 쏙쏙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예문들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예문들은 제가 최대한 기출 예문들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됐었던 예문들이 많기 때문에 예문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을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선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를 했지만 교재를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동사는 자동사로 정리되어 있고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보다 보면 아까 분명히 1형식에서 봤는데 3형식에서 또 나와요. 이거 뭐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enter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 타동사로 쓰였을 때 기능 차이라던가 또는 count라는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였을 때 기능 차이들 이렇게 제가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잘 보지 못했었던 부분일 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그냥 하다라고 해석하면 전부 다 두 동사를 쓰게 되죠.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시험에 작게 나오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게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도 물론 우선 순위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업할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 챕터가 끝나는 부분에 제가 메모라고 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공간에는 여러분들 오답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단권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단권화라고 해서 교재에 미처 만약에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인데 교재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이 단권화를 활용해서 이 메모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다른 책을 보시지 않고 이 책 한 권만 들고 다니시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메모 공간도 제가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살펴보실 부분은요. 여기는 이제 조동사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살려드렸는데 앞쪽에 쭉 다 이론을 정리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뭐 can 하고 난 다음에 뭐 능력, 가능, 뭐 부정적 추측, 뭐 강한 의심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방향은 그런 방향이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쓸 때 그런 방향으로 먼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시각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can, may, must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교재에 정리된 것처럼 명령으로 사용되는 조동사, 허락, 금지로 사용되는 조동사,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이런 식으로 다른 테마를 가지고 또 주제를 한번 바꿔서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번, 3번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는 복습, 그 다음에 반복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부분이 자, 여기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었던 부분인데 앞에서 열심히 벗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아직도 벗을 그러나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근데 열심히 벗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관계대명사에서 벗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전치사에서 벗이 나오네요. 머리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벗은 접속사, 전치사, 부사, 관계사로 다 쓰인다라고 해서 전체 총정리를 한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편입 준비하시느라 과목들을 준비하실 게 많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소우가 뭐 예를 들면 부사로 쓰일 때 또는 접속사로 쓰일 때 기능상의 차이 이런 것들 뭐 컴마가 있어야 한다, 앞뒤로 컴마가 있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을 제가 또 따로 담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책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고 또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이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보통 교재에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서강대나 명지대에서 한 번씩 정비문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찾으시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구두점이라고 해서 뭐 콜론과 세미콜론의 차이라던가 또는 컴마가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내용까지도 제가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편입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이 교재가 우선은 다양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과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를 했다는 것,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라고 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따로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보충 설명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너무 많다라고 너무 두꺼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훑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먼저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회독 할 때 다시 별표 2, 그 다음에 1회독 하실 때 별표 1,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편입이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쑥 다가와 있을 겁니다. 그럼 자, 이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교재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